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조직적 방해, 필요시에는 체포 구속하라, 공권력은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곧 이어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악의적 방역 방해 구속 수사하겠다, 법정 최고형 구형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거의 막가파 정부의 거의 조폭적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보면은 8월 15일 당시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그때 8.15 집회가 있었죠.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이제 모든 마녀로 딱 지정이 된 겁니다. 전광훈 목사, 다음에 성북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잡고 마구 잡아 돌립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 기준입니다만은 조선일보 8월 14일까지 쭉 신문을 봤어요. 우리 8월 14일자 그러니까 금요일 정확히 일주일 전입니다. 그 일면이 보니까 뭐냐니까 일면은 수술대 오른 의료 인력 체계, 다음에 임대차법 2주 전세 매물 중랑구 40% 송파구 이 이야기. 또 이면은 보니까 해리스 대사 이야기. 3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입장부차 청와대 그걸 왜 우리에게 묻는가. 4면은 임대차 문의하러 전화 100통 등. 여기에 코로나 코자도 없습니다. 코로나 코자도 없어요. 즉 8월 14일 신문 방송까지는 아니 13일 방송이고 14일 신문이겠죠. 코로나 코자도 없고 조선일보 기준으로 이제 15일이 되어서야 그날 보니까 처음으로 오늘 광복 75주년인데 3일 연휴 코로나 비상 미국, 일본, 유럽처럼 될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양평 마을잔치 일면입니다. 양평 마을잔치 주민 31명 무더기 확진, 경기 최소 100명, 서울 52명 하루 최다 감염, 교회 발도 95명, 오늘 중대본 긴급회의. 이게 8월 15일자고 바로 8월 15일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후 5시죠. 중대본 긴급회의를 갖다 열어서 2단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린다. 그래서 50명 이상의 모임은 결혼식도 안 된다 라고 발표한 게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동안 코로나가 잠잠하다가 8월 13일 날 103명이 발병을 했고 확진자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8월 14일 날 158명, 그러니까 8월 15일 날 그래 됐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옳았구나, 전광훈 너 잘 걸렸구나, 그래서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그 다음에 진중권 씨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은 이제 기독교 공산주의자들 모임들 때려잡자 이래갖고 이제 방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을 필요시에는 체포 구속하라. 제가 보면은 머리털 나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부터 전두환 대통령 그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독재 철권으로 통치했다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도 본인 대통령 입으로는 구속하라, 체포하라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법의 엄중함을 보이겠다, 아니면 그와 같은 국가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체포 구속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명색이 인권 변호사 출신 아닌가요? 아니 예전에 카스파만가 무슨 배 선상 반란 일으켜서 흉포한 사람들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나중에 대통령 민정수석이 되고 비서실장 때는 또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사면해주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어떻게 방역, 조직적 방해, 필요시에는 체포 구속하라, 어디 저 김정은이나 히틀러가 할 법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까? 저 추미애 씨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와 같이 국민들이 참 보면은 이렇게 보면 진짜 역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아무리 흉포 같다 했다고 그들은 좌파들은 손가락질 합니다만은 최소한 대통령이 나와서 필요시에는 체포 구속하라,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라 라고 체포 구속을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거기다 오늘 마침 보니까 전국에 인턴, 그다음에 1년차 레지던트 1만 명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20년 만이죠. 2000년 당시 의학 분업의 분쟁 때 4개월 동안 그 당시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인턴 1년차 레지던트 이어서 곧 아마 다음 주 초부터는 이번 일요일부터겠죠. 이번 일요일부터는 1년차 레지던트를 넘어서 2년차, 3년차 레지던트까지, 심지어 다음 주에는 아마 일반 병원들까지도 파업에 동참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 보건복지부 차관이란 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정부의 입장이죠. 의사 면허에 즉 불이익을 주겠다, 즉 면허 정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이게 명색이 민주주의 촛불 정부가 이따오로 보면 맨날 윽박 지르고 면허 정지하겠다 그러고 구속하겠다 그러고 체포하겠다 그러고 법정 최고형 구형하겠다는 게 촛불 정부의 본질이고 본색입니까? 참 기도 안 찹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전광훈 씨한테, 전광훈 목사와 이제 사랑제일교회에 모든 덤터기를 씌우려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모인 것이 8월 15일 날 모였다 치십시다. 그런데 8월 13일 날, 아까도 말씀드렸죠. 8월 13일 날 양평마을에서 주민 31명이 무더기 확진되고, 이건 8.15 행사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교회발로 95명이 나왔습니다. 이 교회발 95명은 사랑제일교회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는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8월 17일 2박 3일의 임시 공휴일을 만들어준 겁니다. 8월 17일. 그리고 7월 24일부터 교회 소모임을 갖다가 다 풀어줬습니다. 거기에다 문재인 대통령 표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친 어떻게 국민에게 뭔가 마음의 여유와 휴식의 공간을 드리겠다고 7월 30일부터 공연과 외식 쿠폰을 갖다가 지난 8월 14, 16일까지 무제한 살포했습니다. 그와 같이 자 마음껏 놀아라 이래놓고 이제 보니까,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사이에 보면은 부동산 대란이 있었던 겁니다. 부동산 대란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그야말로 국민들은 화가 났습니다. 이 지금 부동산 대책에 화가 난 이유는 이겁니다. 핵심은 부동산 집값이 오르고 안 오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집값 오르면 좋아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조세 저항입니다. 자, 집은 사지도 못하게 했고, 왜? 은행에서 돈도 대출 안 해주니까. 갖고 있으면 과감하게 보유세 때리지, 또 팔면은 양도세 때리지. 이거 어디 할 수 없도록 사람을 갖다가 진짜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세금으로 잡아줘지니까 이것이 조세저항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세저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세저항의 강력한 반발이 사실 지난주 8월 14일 절정을 이뤘던 겁니다. 그들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39%까지 떨어진 날입니다. 자, 이들 입장에서는 귀신같이 그 다음날 8월 15일 날 저 광화문에 수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보니까 미운 털 딱 박힌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이 온 겁니다. 좋다, 마녀로 잡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들이 한 짓이 뭔가요? 8월 15일 그날부터 시작했던 것이 갑자기 미래통합당과 연결하는 겁니다. 전광훈 목사는 기독자유통일당 후원회장입니다. 사실상 이번 21대 4.15 총선 앞두고 기독자유통일당을 만든 리더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어떻게 하든지 미래통합당이랑 전광훈 목사랑 또 기독자유통일당과 막 엮습니다. 엮어서 왜 그 사람들을 나오게 만들었냐? 언제 나오게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죠. 그 다음에 주호영 대표가 효과적으로 딱 초기에 자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지난해 황교안 대표와 그 당시 전광훈 씨의 그 세력과 엉켰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는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실혹이다,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완벽하게 정책 실패, 모든 정책 실패, 심지어는 이번에 6월 22일
당시 정은경 질본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거 위험하다. 조만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왜 우리가 이미 경계심이 풀어진 상태에서 조만간 2차 재유행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몇 차례 경고했습니다. 2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 현실화되는데 1등 공신은 누굴까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난 7월 20일 국무회의 열어서 자 앞으로 다 모임 풀어라. 그 다음에 저 8월 17일 날 임시공휴일 만들어라. 마침 제가 말씀드렸죠. 8월 17일은 원래 임시공휴일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날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결심. 그날로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선거 기일 한 보통 2주 내지 3주 후에 이제 선거 공판 열면은 사실상 김경수는 정치적으로 끝나는 그런 순간에 김경수를 구하기 위해서 8월 17일 임시 공휴일을 만들어서 쾌싸라 쎄라 놀아라 해놓고 자 그 사이에 7월 21일부터 8월 15일 사이 그 사이에 보니까 부동산 23차 대책, 8차 대책까지 완전히 무너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오, 분노가 하늘을 치솟을 듯 하니까 이제는 마치 과거 히틀러가 모든 악을 갖다가 집시와 유대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야말로 마녀 사냥, 인간 사냥 들어갔듯이 과거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실정에 대한 그 흔한 만해의 술책으로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대화재를 일으키고 그 화재의 원흉이 기독교인에게 있다라고 해서 마녀 사냥했던 것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 성현들이 이야기한 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작은 생선을 굽듯이 조심조심 구하라는 겁니다. 약팽소선이죠. 조그만한 물고기를 굽듯이 조심조심 다뤄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툭 하면 갖다가 조직적 방해 필요시에 체포 구속하라. 악의적 방역 방해 구속 수사하겠다. 뭐 구속하는 게 무슨 능사인 줄 알아요. 여보세요. 당신들이 문재인 변호사님, 추미애 변호사님, 당신들이 언필칭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속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입에 막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가요? 당신들이 이렇게 했을 때 과거 유신 정권에서 툭 하면 구속하고 툭 하면 긴급조치를 잡아넣었던 것 같다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참 하는 짓이 굉장히 가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저 인턴들, 레지던트들 10,000명한테 자 너 의사 면허 정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갖다가 대상 상대로 해서 겁박하고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어떤 끝장을 보시려고 이렇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참 그러다 보니까 진중권 씨 같은 경우 뭐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얘기 하더군요. 입이 10개라도 모든 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 싫으면 정부 내놔라.